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쌍크인지아스입니다. 보건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저희 카톡으로 수험 상담 요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답변 늦어가지고 이번에도 동영상으로 빠르게 답변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연히 유튜브 보고 연락드립니다. 요즘도 멘토링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저는 올해 29살 남자 간호사입니다. 자, 병원에서 여러가지 일을 해보았고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퇴사도 몇 번 했습니다. 간호 일이 워낙 힘들잖아요. 간호직 일이 뭐 퇴원도 있고. 자, 사람들과 어울리는 적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에 배달 장사도 해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시골에서 혼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 공무원이라는 직종에 매력을 느껴 시험을 봤었습니다. 보건직 준비하셨군요. 간호사만 칠 수 있고 8급을 시작해서 6급으로 끝납니다. 작년 11월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10월은 한국사, 인강, 국어, 인강 기초강의 한 번 들었고 그리고 제대로 공부를 시작한 거는 11월부터입니다. 방문가 스파르타 센터라는 도서실 다니면서 주 60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이제 보통 추천하는 이제 공부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뭐 관리형 독서실을 다니든 아니면 일반 독서실을 다니든 집에서 독학을 하든 일주일에 전업 수험생분들은 60시간 정도 이상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08사 클래스 부평점 같은 경우도 강제로 공부하는 시간 64시간이에요.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은 좀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점수는 사진처럼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국어 95 잘하셨죠? 영어가 65 영어 싸움이에요 결국은. 자, 한국사 95 한국사 잘했고, 자,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 공중보건 좋습니다. 총점 높은데 영어가 좀 아쉬워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나머지 이제 합격선 쭉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음 계속 한번 볼게요. 국어는 강의는 국어 이선재 선생님 올인원 기본서 한번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한자는 포기했고 사자성어랑 국어 어휘는 매일 독서실 가면서 이선재 어플을 돌려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한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많은 합격생분들이 한자 공부에도 효과 안 나고 그냥 포기하고 다른 걸 공부하라고 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합격했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자를 포기하고 다른 걸 맞춘다. 근데 포기한다고 했으면은 만약 한자가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어쨌든 그거 틀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몇 문제 틀리고 또 다른 곳에서 몇 문제 틀리면 국어 점수가 또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자를 공부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자는 뭐 기본서든 기출이든 마무리든 어플이든 그냥 눈으로만 봤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는 말고, 그렇다 암기하지도 말고 눈으로만 보자. 하지만 사자성어는 암기해야겠죠. 이 두 개를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한 20분 이내로 하셔도 좋고, 만약에 20분 이내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럼 자투리 시간이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포기는 하지 마시다. 포기하고 틀리는 것보다는 좀 보고서 맞추기 낫다. 하지만 무리는 하지 말자. 자, 그리고 이선재 선생님 기출실로 문제집 다 풀고, 다 풀었군요. 자, 딱공치공 풀고, 이선재 선생님 250문제 정도 문제집도 풀고, 나침반 모의고사 자 많이 풀었어요. 봉투 모의고사 방문한 주마다 1회 모의고사 이렇게 풀고 매일 해독하면서 2시간 정도씩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점수가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은 국어 95점 유지하세요. 비문학 위주는 계속 언어니까 풀어주시고 기출 당분간 반복해주시고 내년 1월에 다시 모의고사 푸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국사 문동규 선생님 기본서 이론 한번 들었습니다. 자, 문동규 문제집 2200지짜리 해친지출 해지총 문제집도 받고 그 외 문동규 모든 문제집 독서실 주일에 모의고사 이렇게 풀고 무한해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죠. 보시면은 이렇게 한국사도 나오죠. 그러면 한국사도 기출 계속 반복하시고 나중에 뭐 고종훈 선생님 모의고사다 계속 문제풀이 푸시기 바랍니다. 국어랑 한국사는 유지만 하시다. 자, 전공 두 과목 다 2000제 넣는 문제집 사서 둘 다 패독 정도 했습니다. 보건직과 간호직 수험생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세요. 행정직 못지않게 컷이 높기 때문에. 자, 두 과목 모의고사 두 과목 다 모의고사 5회째 정도 되는 것도 풀고 해독했습니다. 대학교 때 배운 내용이라 이론은 따로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전공자라서 그래도 좀 할만하나요? 자, 시험을 치고 8월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하는 일을 하면서 월화수목은 학원에서 10시간 정도 공부, 그리고 금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너무 스트레스 큽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영어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지만 나머지 과목은 생각을 바꿔보세요. 가능성을 본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늘 학생들에게 말을 해요. 합격생분들과 불합격생들은 단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운의 차이예요. 합격생분들은 월등하게 공부를 잘해서 합격한 게 아니라 그날 시험 나온 출제 포인트가 자신이 많이 아는 부분에서 나오거나 잘 찍어서 맞춘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면 합격생들이라서 늘 합격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이 그 합격생분들의 어려운 문제로만 나오면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은 운이기 때문에. 두 번째, 불합격생들도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적게 뽑고 단지 그날 약간의 좀 시행착오를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래서 만약 영어가 좀만 더 높았으면 충분히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점수가 아예 터무니없이 안 나오면 반성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이거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수험생이 아니니까 수험생보다 좀 더 나은 한 가지 점은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험생들은 자기 주관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진짜 아쉽게 떨어진 것 뿐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단지 아쉬웠을 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준비하시면 이번에는 합격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이런 제시생분들은 거의 다 합격을 했어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좀만 버텨주세요. 대신에 스트레스 좀 잘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이나 좋은 글이나 좋은 영상이나 뭐 명상이든 저는 스트레스 잘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한 건 아니에요. 자, 내년에는 어떻게든 붙고 싶은데 제가 하려고 하는 직렬은 소수직렬이라. 그쵸, 맞아요. 이게 암만 열심히 잘해도 이런 적게 뽑으면 답이 없어요. 운이 많이 따르는 시험입니다. 맞아요. 인정.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은 상대적으로 쿼터가 낮은 소방구원. 갑자기 이제 전수가 뭐 부담돼서 갑자기 진열 확 바꾸면 안 되는데, 그래도 경채는 경력이 2년이 안 돼서 공채로 하라고 합니다. 원래 공부하던 데서 한가운만 다른 간호직 공무원으로 반향을 돌릴까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너무 고민돼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됩니다. 맞아요. 떨어지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이따 답변 드릴게요. 자, 두 번째 고민은 영어 공부법입니다. 맞아요. 영어예요,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다른 과목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독하면 됩니다. 점수가. 왜 암기 과목이니까. 근데 영어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자신이 읽지 못하는 문장이 나오거나 자신이 취약한 부분이 많이 나오면 점수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결국 영어 싸움이에요, 마지막은. 자, 제가 모든 과목은 인간 자체를 안 듣거나 이론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듣기 너무 힘들어서 영어는 듣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건 들을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풀어야 돼요. 이론은 패스하고 손지수 문법 구백제만 들었습니다. 안 돼요. 왜? 손지수 문법 구백제는 랜덤 문제인데 랜덤 문제를 풀 수험생들은 이론을 단단히 암기하고 그 전에 단원별로 적용 연습도 충분히 한 수험생들이 랜덤 문제를 푸는 거지, 이론을 패스하고 이론을 잘 모르고 단원별 문제 적용 연습이 안 된 분들이 랜덤 문제 풀면 뭐가 문제냐면요, 영어 강사로서는요, 개념이 섞여요. 우리가 영어 시험을 볼 때 20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영어가 나온다면은 사지선다면 16개 포인트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론과 포인트 암기가 안 돼 있고 단원별 적용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랜덤 문제를 푼다? 개념이 잘 잡혀 있고 단원별 연습이 제대로 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안 되신 분들은 섞여요. 그럼 분명히 푼 게 많은데 문법에서 틀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했죠. 영어 강사로서는 문법은 정말 나오는 포인트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맞춰야 돼요. 선생님, 모르는 문법 포인트 나오면 어떡하죠? 그런 건 없어요. 나오는 포인트만 나옵니다. 설령 모르는 건 하나 나온다고 할게요. 근데 설마 나머지 보기야까지 모를까? 수업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단계별로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8월부터는 기본서는 아직 안 듣고 이동기 데일리 하프. 자, 하프 풀지 마세요. 자, 하프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단계별 연습이 충분히 돼가지고 하루에 그냥 10문제 풀겠다, 이런 분들 나쁘지 않은데, 단계별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하프 풀지 말고 일단 단계별 연습부터 먼저 하세요. 하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영어는 20문제 싸움이에요. 그리고 하프가 아니라 그냥 단계별 교재로 문제를 풀고 나중에
하프보다는 그냥 20문제 제대로 된 동형 모의고사를 풀고, 동형보다는 영어 강사님들 동형 모의고사 어렵거든요. 기출을 푸세요. 기출. 영어만 유일하게 시행착오 기출이 중요합니다. 기출만 단계별 연습하고 시행착오 기출만 제대로 활용해도 고득점 충분히 나옵니다. 자, 문법 7번째 듣고 있습니다. 자, 문법 7번째도 물론 단원별 포인트 있고 랜덤 문제 있지만 저는 일단 기본서 먼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순서가 반대가 됐어요. 이런 건 좀 나중에 먼저 기본서 듣고 단원별 문제까지 풀고 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준 다음에 랜덤 문제 풀어주세요. 그리고 랜덤 문제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문법이 막 여러 가지 어려운 포인트 나오면은 막 랜덤 문제 많이 풀어야 돼요. 편입 영어처럼. 편입 영어는 어렵거든요. 근데 공무원 영어 문법 나오는 게 뻔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론과 단원별 포인트가 중요하고, 사실 랜덤 문제는 나중에 문법 우리가 연도별 기출 풀면은 거기서도 문법 문제 있잖아요. 기출 다 랜덤이잖아요. 그 정도 풀어도 충분합니다. 자, 다 듣고는 문법 100포인트 요약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 잘못됐어요. 할 거면 기본서 듣고 그 다음 이걸 바탕으로 100포인트 요약 듣고 그 다음에 700제 단어별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랜덤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소지수 900제. 근데 또 너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 방향에서. 자, 이번 시험에서는 단어 하나, 생활영어 하나, 문법 둘.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다 맞아야 돼요. 왜? 여기는 순수하게 암기 파트예요. 만약 모르는 단어 나온다 할게요. 두 가지 풀 수 있어요. 첫 번째 해석으로, 두 번째 설마 보기양 단어까지 모를까? 속어법. 이건 다 맞춰야 돼요. 영어는 제가 봤을 때는 한 80에서 85 이상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암기 파트는 다 맞춰야 돼요. 독해는 거꾸로 말하면 3개에서 4개까지 틀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해보면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단계별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계별 연습에 관련해서는 제 블로그에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이버 블로그 영스파 부편전 들어가시면요, 영어 독학커리가 있어요. 여기서 독학커리가 6개에서 8개월 과정인데 요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강사님들의 1년 과정보다는 더 효율적일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영어 공부법 들어가시면은 2022년 국가직 지방직 영어 독학커리 쭉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교재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영상까지 있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잊지 마세요. 줄여나가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자, 올해 점수와 제가 친 직렬 커트입니다. 다짜고짜 카톡으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공부 중에 제가 하는 공부 맞는지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맞아요. 주위에 도와줄 멘토분이 없어서 멘토가 중요합니다. 자, 유튜브를 찾다가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합격만 한다면 경남이나 부산 중에 어디든 저도 상관없습니다. 답변 드릴게요. 아까 소방 고민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현직에서 하는 일에 고민하세요. 합격을 위한 고민하지 말고. 왜? 합격을 위해서 지원했다가 합격하신 저희 학교생들 많거든요. 다들 후회했어요. 또 연고지 생각 안 하고 합격을 위해서 본인의 연고지가 아닌 다른 곳에 지원했다가 합격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왜냐면 들어가시면은 본인이 정년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직렬에서 잘 모르고 그냥 합격만 바라보고 공부했다가 합격하고서 직렬이 안 맞는 거예요. 우선 직렬에 관해서는 뭐 유튜브도 좋고 뭐 다양한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현직분들 만날 수 있으면 만나셔도 좋고요. 각각 직렬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아신다고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합격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합격으로 접근하셔서 합격하신 분들은 나중에 진짜 후회해가지고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직렬은 제대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하는 일. 두 번째는 지역도 마찬가지. 만약에 지역이 난 경남이나 부산이나 크게 상관없다. 그러면 크게 상관없는데요. 만약에 진짜 본인 연고지도 아니고 합격을 위해서 지원했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생분들 중에서도 차별받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연고지 무시 못합니다. 공무원 쪽에서 지역 무시 못해요. 만약 서울은 괜찮아요. 뭐 서울이나 수도권은 워낙 지방에서 많이 오시니까. 근데 지방은 다르죠. 경남이나 뭐 부산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고민은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지원할 때 한번 점수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렬은 자신이 직접 하는 직렬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 영어는 지금 이렇게 섞어서 공부하면 안 되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제 독학 공부법 커리 한번 참고해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 거, 이번에 공부하면 합격이에요. 왜? 점수 너무 잘 나왔어요. 영어만 다소 아쉽게 자신이 약한 부분 많이 나왔을 뿐이에요. 여기서 좀만 보완하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그래서 한번
스트레스 푸는 방법,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취미생활도 될 수 있고 한번 적절하게 스트레스 풀고 다시 한번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반드시 합격합니다. 저도 응원할게요.